꽈로 사이에서 랑구를 찾는 어떤 순례, 이거를 현대 언어학의 지금 현재 양상이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했는데, 랑구와 꽈로 사이에서 랑구를 찾아서 떠나는 그 길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언어의 수적적 기능을 생각을 해보고 또 구성적 양상을 생각해보는 것.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은 추적적인 걸 하면서 제가 많이 떠났던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들을 해가려는 걸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먹고 마시고 피직하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인데, 이 부분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그것을 적시를 할 때 죄악된 어떤 삶의 양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여하신 삶인데, 문제는 그 어떤 그 삶 속에 이 추적적 기능, 어떤 아르케를 기준 지향, 그게 없는, 또 오늘 얘기하는 그 메타포적인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키스톤이 없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값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부여하신 그 의미가 없으면 아닐 것이다. 그런 그 키스톤을 좀 잡는 차원에서의 혹은 나누고 혹은 이 언어의 추적적 양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에 지금 있으면서 아까 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 좀 포획들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사실은 그 언어의 구성적 양상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좀 우리 속에 그 인식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인식과 의식의 문제. 객관적인 그 객관적으로 선제하는 의미, 그게 뭐 어떤 의미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어떤 이 얘기를 하기보다 분명히 내가 이해하는 것의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파악, 그거를 꼭 딜타의 설명까지 안 하더라도 그 설명하고자 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 접근, 이것들을 좀 시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적 노력이 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 의식이라든지 의식의 이름으로 매우 좀 곤란해진다. 대학에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주의, 실제 상황 변화를 지금 사실은 상당히 열광주의, 어떤 또 반지성주의, 그래서 은근히 그 설교나 혹은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은연중에 치부되는 학문과 신앙의 어떤 좀 기량적 관계에 계속 마치 이야기하는 그런 되게 팽배한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터지지가 않았어요. 열광제가 챕터에서 느끼는 열광주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의 개별적인 애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자극적이고 큰 대시벨, 한계를 초월한 그 음악의 어떤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열광주의.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말씀이 임하면 자고. 그들 얘기하는 seeing and sleep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매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실제나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하는 그 인식 어떤 그 과정을 좀 강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어떤 구성적 양상하고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정말 딱 컴팩트하게 얘기가 전달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말씀드리기 전에 철학자께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아마 기다리겠지. 말씀. 아니 뭐 이제 시간 되셨으니까. 시간이 어차피 늦은. 저는 아까부터 그 생각한 거는 아침에 위로 올라가는데 아까 이제
건축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플랫하게 찍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 계속 그게 사실 생각이 났고, 그게 과연 그러니까 종교에서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아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치가 필요 없는 세상에 종교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를 그냥 이렇게 있고 아치가 아니라도 안전하게 이가 안 꺼지잖아요. 평평하게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상에서 한 10m 정도 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교는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시려고 했던 조명 선생님께 나중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처음에 한국 많이 계신 분들로 이렇게 모이려고 했을 때 김성애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 디그리 수업 때문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아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니까 대뜸 답하시는 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곡선에 관해서라면 얘기할 게 좀 있다 그러셨어요. 직선과 곡선에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이 디자인하는 분이 곡선 다음번에 한번 내년쯤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치이면서 왜 큐브 속에 사느냐. 왜 큐브라는 영화 있죠? 계속해서 네모 속에서 이렇게 뭐 이쪽 펴지고 이상하게 끝나는 그 영화도 좀 보고. 제가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질문들 참 재밌었는데 저 역시도 그 홈앤하우스 아까 그 질문했던 우리 학생 박구 학생이 얘기했던 홈과 하우스라는 개념은 저는 이 리르케 성서 해석에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 개념, 기독교적 그 진리와 또 철학적 탐구의 관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좌편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이면서 서로 성립돼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 때 그 이성은 그 자체를 불신함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 과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내면적으로 관념적으로 상당히 배수지로 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늘 그 전반적인 얘기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은 여러 교수님들이 다른 관점에서 그 아치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셨다는 게 참 재미있었고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치가 사라진 현대라는 거, 아치가 사라진 현대에 있어서 왜 아치가 사라졌느냐, 사실 아까도 이제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프로테스탄트가 대두되면서 프로테스탄트와 모더니즘과의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미학적으로도. 그래서 19세기 후반부에 가장 강렬한 그 논쟁은 뭐였냐면 윤리 논쟁이었어요. 고딕 리바이벌리즘을 주장하는 말하자면 그 존 러스킨이라든지 이런 물론 비올렛 듀크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고딕을 옹호했지만 그 퓨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고딕 리바이벌을 주장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러니까 미학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윤리로서의 건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 미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진정한 미학이 아니다 라고 했던 데 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미학자들, 즉 에콜 데 모살바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2500년간 내려오는 그 그리스 로마의 문법, 그 언어야말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미학이 아니냐. 2500년이나 싸우면서 그동안
계속 다져왔던 그 미학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그 기반에서 사용돼야 될 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할 수 있고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고딕이야말로 우리가 쌓아온 그 미학의 하나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다. 이 두 미학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더니즘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전승을 하다시피 왔지만은 20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힘을 잃게 됐어요. 그 모델은 이 모든 것이 큐빅화되고 그 측정 가능한 질량화된 세계 속에 사람들을 가둬두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징성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놀라운 그 혼란, 그야말로 정말 케오스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그야말로 미스 반 데 로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미스가 얘기했던 게 less is more, 적은 것은 많은 것이다. 이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적은 것은 많은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그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많은 메타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less is more라고 했는데 로버트 벤줄리는 그걸 거꾸로 뭐라고 했냐면 less is more. 그건 따분하다. 적은 건 따분하다. 이렇게 왔던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less is more를 지향했던 미학과 less is more라고 했던 상징성이 사라진 무비건조한 세계, 그거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상징성이 혼재된 또는 사라진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를 가라가니 고지는 나름대로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말한 것이 말하자면 타자와의 법칙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의 대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타자와의 대화 역시 공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타자와의 대화가 내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자와의 대화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양에 대한 비판, 즉 서양을 비판하기 위한 타자, 그와의 대화는 사실 무리건조한 거죠. 공허한 거죠. 저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이 문학이나 또는 이 철학이나 이런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될 어떤 정신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타자와의 대화를 끄집어내든 법칙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타자와 대화를 하든 간에 우리 내면의 내발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문제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공허한 논리 안에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들 모두에게 박수 한번